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복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경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 왔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로 시대 정신은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이 통합의 과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잣집 소년 과정에서부터 어려운 사람과 공감하고 국민 각계각층과 공감하는 능력, 또 충청도 고향으로서 지역 이 문제 통합하는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이 통합 문제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꼽는다면은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국제 이 정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처가 필요한데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미시간주에 가서 이 관세와 관련된 대응과 우리 기업을 위한 행보를 20일밖에 안 되는 경선 기간 중에 나흘을 써가면서 하고 왔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글로벌 경험과 노하우와 네트워킹 이런 측면에서 경제, 통합, 글로벌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제7공화국은 지금의 그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또 경제 운영의 틀, 그리고 경제 위기의 극복, 사회 갈등의 극복이라고 하는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7공화국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아마 나오는 후보들이 다 경제 문제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또 그냥 그 말로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저는 부총리 때 3번을 만났습니다. 예, 대통령과 함께지만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무도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인 분입니다. 분명히 한국이 갖고 있는 우리의 당당함, 첫째로는 지경학적으로 또는 국제정치 경제적으로 단순한 대북 억제뿐만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을 우리가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으로서 또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갖지 못한 경제적인 장점으로서 조선, 반도체, 방위산업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런 협상과 또 대처를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트럼프 일기 때 국무부 차관을 했고 대북 특사를 했던 스티븐 비건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음 대통령은 가장 빨리 그리고 직접 트럼프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를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타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좀 큰 얘기인데 이 서민들에 대한 복지나 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은 과거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투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과거처럼 개발연대의 양적인 성장으로 해서 파이 나눠 먹고 낙수 효과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높은 성장은 그와 같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투자고 그것이 사회적 투자고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개념이고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대규모 추경입니다. 오늘도 제가 후보 등록을 하고 추경 얘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완전히 역주행했습니다. 건전제작이란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했고 이 어려운 민생 돌보지 않았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어려운 계층, 힘든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도 25만 원씩 다 깔아주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고 촘촘하게 하는 지원,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는 추경,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고 제 아내는 충청남도입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역 균형 빅딜을 주장을 했고 이 지역 균형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교육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적으로 또는 혁신도시와 같은 탑다운식으로 정부가 주도를 했는데 이제 한계에다 봉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더 만들고 질 높은 교육시켜서 지역에서 그 일자리를 소화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균형 빅딜을 통해서 10개 대도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에 도요다시라고 있습니다. 도요다의 본사, 공장, 또 연구소가 함께 이전을 해서 그 시가 이름을 아예 도요다시로 바꿨는데 일본에서 가장 잘 사는 시가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10개 대도시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침 제가 그 얘기를 한 뒤에 그 상위 회장하는 최태원 회장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습니다. 조세도 그렇고 또 함께 가는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는 소득세 면제와 같은 혜택을 줘서 10개 대도시 기업을 만들고 또 하나는 10개의 서울대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 1년에 정부가 한 4,5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개 우리 서울대를 만들어서 그 정도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수월성 높은 그리고 각각 그 10개 대도시의 대기업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대학 병원들은 각각의 특화된 병원을 만들어서 함께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이 저의 지역균형 빅딜이고요. 다음 대통령은 취임 첫날 바로 세종시로 가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될까, 심지어는 매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야 하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이미 세종시에 국무회의실이 있고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무회의실에 제가 경제부총리 때 수시로 국무회의를 열렸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또 이어서 국회까지도 세종시로 옮기는 실질적인 수도를 이전하는, 그럼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세종일 필요는 없지만 서울에서 이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임기 초기에 실천을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경선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은 본선 경쟁력입니다. 본선 경쟁력은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제 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문제 가장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본선 경쟁이 가장 뛰어난 제가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서 정정당당하게 이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대명이 아니고 어대국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께 호소하고 좋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빅텐트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치 경쟁이 짧습니다. 처음 정치할 때부터 구정치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공학으로 또는 새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길어진 운동장의 경선 룰을 발표를 했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유지해온 국민 경선제를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그런 결정을 했지만 당당하게 저는 경쟁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참에 우리 정치 문화와 선거 문화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드 선대위 구성하지 않겠습니다. 대규모 조직 동원하는 그런 선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구정치들이거든요. 대신에 저는 세 가지 가지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과 정책 가지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가 중심이 돼서 단기 필마 정신으로 후보가 중심이 돼서 선거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우리 청년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캠프를 운영해서 새로운 선거 문화와 정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뭐 계파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만 나라와 우리 경제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조직이고 저의 계파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이 긴 여정과 장정의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김동연은 당당한 경제 대통령.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